계속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질문을 받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질문 중에 제가 모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이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몇 년 운영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처음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발명교실이라는 거의 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발명교실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발명교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시관이나 과학교육원 뭐 이런 데서 설치된 데도 있고요. 하지만 이 발명교실이 학교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설치 주체는 시도교육청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발명교실에서 학교장님들께서 항상 이 발명교실이 그 학교 소속인 줄 아세요. 그래서 발명교실 담당 교사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시죠. 우리 학교 아이들을 가르쳐달라.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 예산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써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발명교실 처음 갔을 때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돈 하나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돈이 들어와서 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나가는데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쓰는 거 하나도 없고, 또 하나는 학생들은 와가지고 막 학교를 더럽히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정작 대상은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거를 사실은 장학사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어떤 장학사님들은 오시면은 학생 모집 공문을 학교 내에서 교장 이름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 발명교실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교육청 기관이에요, 교육청 기관.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학생 모집할 때도 항상 공문은 담당 장학사님 이름으로 교육장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수료증도 마찬가지예요, 수료증도 학교장 이름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시도교육청 교육장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교육원이나 뭐 이런 데 설치되는 과학교육원장 이름으로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운영 가이드에 보시면 아마 엊그제 뿌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문 아마 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은 할 수 있어요. 교육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타 교육과정에다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특별교육과정에다 넣으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학교 발명교육 해가지고 과정을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발명반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치학교 개발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따로 잡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에는 전혀 안 들어갑니다.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학생들의 발명교육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교육과정입니다. 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일부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학교 학생들을 오로지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기본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반도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네. 그 이수증 있죠. 네. 그게 특허청하고 시도교육청하고 지침이 시간이 다르게 있는 경우는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시도교육청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이제 특허청에서 내준 지침을 가지고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었는데 올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운영 가이드를 많이 바꾸면서 조금 예전에는 사실은 많은 학생들한테 발명교육의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급과정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교과에 굉장히 발명교육의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교육은 발명교실에서 담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실제로 그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어떤 교육 과정이 편성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발명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뭐 아까 보여드린 대로 12시간 뭐 이렇게 초급 과정이 12시간 이상 이렇게 좀 운영하도록 이렇게 나갔을 겁니다. 네. 15시간으로 초급 과정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요번에 운영 가이드 나온 거 말씀하시나요? 네. 근데 여기 그 12시간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서울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요번에 만약에, 저희들이 운영 가이드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담당자들이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물론 이제 돈을 더 많이 주는 데는 시도교육청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을 보시면 대부분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시도교육청 시간으로 해서 수료증 발급해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 권장사항이죠.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도평가나 또는 발명기술 평가할 때 특허청에서 내놓은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주는 그 운영비가 크진 않잖아요. 그죠? 제일 많은 데가 80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걸 이제 더 늘려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시도교육청에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시도별로 이렇게 다르게 또 운영을 지침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잘 그거를 좀 맞춰서 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보통은 특허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께서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하셔서 이렇게 내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토요 발명 교실 요게 이제 문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요새 이제 토요 휴무제가 되면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발명 교실도 있으실 거예요. 학교마다 토요일 프로그램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순위가 뭐냐면 설치학교에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저는 교수님한테 저는 못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라고 좀 쉬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4년 넘게 이렇게 좀 발명교실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주말도 없이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토요 휴무일은 예전에는 사실은 격주제로 해서 제가 다 프로그램을 돌리고 했는데, 지금 토요 휴무제인데, 사람이 쉬어야지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일할 의욕도 생기는 건데,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그 토요일날 프로그램은요, 그 프로그램은 발명교실에서 감당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발명교실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건 별개예요. 다만 이제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말을 좀 그렇게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시키시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잘 활용하자. 토요일날 평상시에 이제 못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활용하자 해서 만약에 발명교실에서 토요일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 계시면 이따가 좀 시간을 좀 따로 잡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그 가족 발명 교실을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학부모 발명 교육 과정이죠. 학부모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부모가 마인드가 바뀌면은 학생들은 저절로 잘 나옵니다. 네. 근데 학부모가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창의력 대회에 나가는데 아주 애먹을 때도 있어요. 왜 거기 가서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 빼먹고 거기 간다고 굉장히 그 초반기에 그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못 나와요. 근데 학부모들이 바뀌면 학생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조금 더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성발명협회랑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질 좋은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뭔가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확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 발명교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면 자녀의 지속적인 발명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하는 쪽에 이제 포커스를 반을 맞추고 나머지 반은 그 학부모들 중에서도 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좀 길러주는 것. 그렇게 하려면 일반적으로 발명교실에서 하기보다는 발명 유관기관, 특히 여성발명협회랑 같이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사교육과정은, 지금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직무연수 15시간 또는 30시간짜리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정을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정을 받으시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워크숍 형태로 여러 번 개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개최를 해보니까, 일단 발명반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자료에 목말라 하세요. 저희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자료들, 자료집들 다 분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발명협회에서 나오는 발명 영재 잡지 아시죠? 네, 저희 예산으로 사가지고 그걸 이제 나눠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 정도 되면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오후에 오셔서 4시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1시간 반, 1시간 반 실제적인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장 좋냐면 3월 달에 개최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발명대회 이제 그 준비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발명대회 전문가를 하나 불러서 이제 강의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발명교육 프로그램 또는 발명교실의 운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다음에 학생 모집하기도 상당히 쉽죠. 네. 워크숍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명교실의 또 중요한 부분이 지도자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림을 넣다 보니까 어떻게 이론편만 2개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왼쪽에 이론편, 오른쪽에는 체험편. 저희 발명교실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반별로 뭐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 있잖아요. 그 반별로 하고 창조반도 있고 뭐 로봇반도 있고 반별로 다 편성을 했어요. 맨 위에 보시면 과정별로 발간한다. 초급반은 초급반 거 발행해가지고 이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은 중급반, 상급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 근데 나중에 결과 실적 보고 할 땐 더 도움이 돼요. 왜냐면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요새 그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론편, 그 다음에 체험편에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나눠줘요. 일단 나눠주고 그 다음 해가 되면 이제 초급반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이제 부수가 좀 줄어들죠. 이해되셨죠?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다 나눠줘요. 초급, 중급, 상급 다 나눠주지만 그 다음에 중급반 올라가는 애들은 초급반에서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론편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비롯해가지고 발명의 필요성, 역사 뭐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체험편에는 초급반부터 상급반까지 들어가는 모든 그 공작 프로그램, 뭐 문제 해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이 안에다 다 수록을 해서 학생들이 또 오면 2권을 딱 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명 노트까지 해서 3권을 딱 주면은 아주 간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교육, 요것도 사실은 저는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는 받아야 되겠고 변리도 다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저희들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학생들한테 이걸 가르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개념적인 걸 이해시킬 수 있죠. 하지만 여기다 명세서 쓰는 거 한번 지도해 보세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 잘못 쓰면 학생의 권리가 날아갈 수 있어요. 네. 조사 하나 잘못 쓰면은 권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그걸 잘하는 사람이 딱 봤을 때, 이거 참 허점이 많구나 해서 싹 바꿔서 내면요, 그 권리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참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다르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들 아시는 무료 변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무료 변리. 학생들은 무료로 변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 무료 변리 제도를 대한변리사회 가면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대한변리사회 그걸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청 홈페이지 전자출원 특허로 요거는 실제로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내라고 돼 있는 제도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를 다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정도로, 체험 정도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요. 지식재산보호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보호협회에다가 문의를 해보시면 변리사를 파견시켜줘요. 변리사를. 그래서 이제 이 변리사들이 와서 이게 지식재산권에 강의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드립니다. 드려서 지식재산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해가지고 각 반별로 1시간씩 이렇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안전교육이죠. 발명교실 운영하시려면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초등학생 중에 한 명이 칼로 이렇게 손을 뱄어요. 딱 뱄는데, 피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지도교사가 데리고서는 사무실로 와서 약품을 꺼내는 사이에, 뒤돌아 있는 사이에 이 학생이 쓰러져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그 초등학생들은 피 보면은 쇼크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이 뇌진탕이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을 후송하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잘 됐습니다. 119 불러서 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급처치하고 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체계. 그래서 바로 학교장, 그 다음에 그 담당 장학사님한테 보고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저희들은 잘 끝나서 다행인데, 만약에 잘 안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요, 선생님들께서 하시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는 실수라도 하시면은 이게 큰 그 신분상의 위험이 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고 체계로 반드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정말 간단한 거라도 119 불러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다가 일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안전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시는 것도 좋고요. 이때 따지는 게 뭐냐면, 안전교육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 그 학생이 다쳤을 때 임장 지도를 하고 있었느냐 안 했느냐. 공작 시켜놓고선 딴 데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많이 써먹는 방법 중에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발명 유관기관하고 잘만 컨택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발명 교육을 할 수가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방에 비해서 예산이 많습니다. 근데 지방은 제가 보니까 운영 예산이 너무 조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그때 시기만 안 놓치시면 돼요. 일단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발명 순회과정, 발명교육센터에서 신청기관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강사를 파견시켜주는 거죠. 전혀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 신청하면 되냐면 2월이나 3월 정도에 하는데요. 이미 올해 거는 다 끝났더라고요. 얼마 전에 확정 공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명 순회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사 과정이나 학생 과정한테 특강을 한번 하고 싶다. 최대 한 4시간 정도까지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시간 정도 그 강사를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전국 강사를. 그거고요. 그 다음에 순회 과정은 학부모 과정이나 교사 과정에 오셔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명 체험 과정. 이거는 발명교육센터에 신청기관이 찾아가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하루 동안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비가 좀 들겠죠. 그리고 인수를 해야 되고. 예.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루 정도 갔다 오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 2박 3일 과정이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신청을 해서 되신 분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가서 입소해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잠자리도 다 무료예요. 식사도 다 무료입니다. 다만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면 그 발명교육센터까지 가는 차비, 그리고 집에까지 가는 차비, 요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버스를 대절을 해요. 그러면 1인당 한 2만 원 정도만 소요되면 간식비에다가 버스비까지 해서 다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가는데, 여기 이제 4개 과정이 있어요. 발명 아이디어 창출 과정, 발명 설계 과정, 팀 창의력 개발 과정, 로봇 과정. 그 다음에 지재권 창출 과정은 역시 같은 2박 3일 과정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발명교육센터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은 발명교육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순회 강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운영하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요 4개 과정,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대기 과정이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발명 아이디어 창출 과정 6번, 팀 창의력 개발 6번, 발명 설계 5번, 로봇 발명 3번, 지재권 창출 과정이 5번. 대상을 보시면 저 대상에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봇 발명은 고등학생만 하고 있고요. 지재권 창출 과정도 중고등 학생들만 하고 있습니다. 요 정보를 잘 알고 계시다가 2월 달에 어디서 신청을 하느냐면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A4 용지로 해서 서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웹 기반으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찍게 돼 있어요. 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원하는 데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간도 이렇게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아주 적은 돈을 들이고도 아주 효과적인, 아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사이버 발명교육 프로그램 해서 이것도 지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에서 코스웨이 방식으로 인터넷에 웹에 접속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교육을 받는 겁니다. 동영상 강의를 받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연수를 받듯이 학생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이트는 예전에는 이제 IT 아카데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접근 방법은 이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가셔서 이 발명 배움터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초급, 중급, 상급 해가지고 학생별로 이렇게 급간별로 나눠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면요. 저희 그 기초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 이런 교육 프로그램 속에 사이버 발명 교육이라고 해서 1시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 한 과정을 끝나는 동안 사이버 과정을 하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직접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정 또는 이제 어떤 과정은 제가 지정을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발명 스텝 바이 스텝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그걸 듣고 다 들으면은 이수증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이수증을 받아오면 그 한 번의 수업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번 나와야 되는데 한 번은 사이버 교육인데 직접 가서 다 듣고 그 이수증을 갖고 오면 한 번 수업 한 거나 똑같이 쳐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 또 다른 거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매 과정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언제 써먹느냐면 그 시험 기간 전후, 그러니까 학교마다 시험 기간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시험 기간은 여기 발명기 시간에 안 나오는 날이야 이렇게 정해놓지만 어떤 학교는 사실은 그 전주였어요. 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를 사이버 주간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 사이버 주간에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사가 아예 명단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발명진흥회 관계자한테 질문을 해보시면 양진수 회장님이거든요. 거기다 질문을 해보시면 우리 발명교실에 다니는 학생들의 모든 명단을 주고 그 학생들이 얼만큼 이수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온라인상으로 이걸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것도 활용하시면 좋고요. 이거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제 국제식재산연수원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이 발명 배움터 여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초급 과정, 중급 과정, 고급 과정, 뭐 교사 과정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초급 과정은 초등학생한테 맞고요. 중급 과정, 고급 과정은 사실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나누는 건데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발명협회를 활용하는 방법. 네. 저는 이제 매년 그 학부모 연수를 그 여성발명 창의교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월쯤에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희 발명교실에서 이렇게 전국 강사, 아주 유명한 오기영 강사가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해주잖아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자, 총 8시간을 해줍니다. 여성발명 창의교실 8시간인데, 정해져 있어요. 내용은, 발명과 창의성, 그리고 발명과 경영, 발명과 특허, 그 다음에 마지막 2시간은 발명 실습을 합니다. 요거를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하루에 4시간씩 이틀을 잡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냥 하루에 다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다 잡으셔도 됩니다. 여성발명 그 협회에 문의해 보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전혀 강사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성발명협회에서 다 강사비도 대주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도 여성발명협회에서 다 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운영하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전국가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질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배정받기 조금 어려운데 여성발명 지도사 양성과정입니다. 요거는 총 60시간짜리예요. 60시간짜리. 이 기관으로, 이 발명 지도사 양성과정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요, 학부모 교육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네. 보통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작년에 저희 보니까 한 40분 정도 됐어요. 이 40분이 20일 동안 나와보세요. 연인원 얼마인가. 네. 엄청난 실적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 안 대고 코푼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1년에 몇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보통 여성발명 창의교실 3년 정도 했다 그러면 지도사 과정 한번 해보세요라고 권합니다. 그쪽에서. 네. 내용을 보시면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뭐 아까랑 내용은 뭐 별단 차이가 없지만 좀 심화된 내용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 또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위조 상품 사용 근절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짧게는 1시간 또는 실습까지 하면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개발 요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요. 지식재산권하고 위조 상품의 폐해, 또 올바른 정품의 사용, 이거를요, 재밌는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를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워포인트에는 그냥 글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재밌는 그냥 동영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자료만 가지시면은 그냥 1시간 수업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뒤에 1시간은 이거하고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럼 활동 가이드를 갖다 이렇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연락을 해보시면 아마 개발 완료가 5월 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전화를 해보시면 이걸 좀 쓰고 싶다 그러면 무료로 다 보내주실 겁니다. 네, 파일을 보내주실 거니까 활용해서 한 2시간 정도 수업하실 때 지식생과 관련해서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는 그런 발명교실도 있을 테고 안 그러시는 데도 있을 텐데요.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제가 만들었는데 이게 왜 만들었느냐면 학생들과의 소통, 학부모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공문을 내보내지만 담당 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학교에서 3월달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모집도 잘 안 되고 또 운영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방학 지나고 나면 새롭게 이제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와야 되는지 학생들도 모르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참여도가 좋습니다. 네, 학생들이 교육청,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발명교육하고 관련된 컨텐츠들을 올려놓게 되면 사이버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웃닷컴에서 학교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웃닷컴에서 의뢰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기본 폼은 여기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내용만 이거 다 올리면 되는 거죠. 네. 보통 학교 홈페이지가 다 그렇게 돼 있죠.
저도 그걸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36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잘 안 보이는데 SMS 모바일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SMS를 발송하는데 뭐 10만 원 충전해 놓으면은 거의 한 학기 이상 씁니다. 그러니까 총 홈페이지하고 SMS를 다 포함해 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만 드리면 연간 50만 원 정도만 드리면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SMS 같은 경우는 이제 매 과정 시작할 때마다 그 문자를 보내면 뭐 빠지는 학생들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발명대회, 창의력대회, 뭐 어제도 얘기 들으셨지만 이것도 운영을 하셔야죠, 그죠? 직접 교육청대회도 운영도 하셔야 되지만 학생들 참여도 시켜야 되고요. 발명품 경진대회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어제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테고, 요게 이제 대학발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거 말고 또 가을에 하는 LG생활과학 아이디어 공모전, 어제 말씀 다 들으셨죠. 이런 대회에 학생들이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출품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운영 지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의력대회도 마찬가지고요. 특허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 대회, 여름방학 대회죠. 이것도 좀 많이 참가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그 동작교육청은 이게 지역청대회입니다. 지금 요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서울시 대회라는 시도 대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번 정도 더 발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니까 실제로 서울시 대회 나가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냥 서류나 그 발명품만 보고선 이렇게 선별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는 거고요. 발명 행사도 많이 치르셔야죠. 많이 계획하시고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발명 교육을 널리 홍보할 수 있고 또 발명 인구를 저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활용하고 있는 방법, 과학 축전,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 축전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 있는 발명교실 담당 교사들이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발명마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명마당에서는 발명품 전시, 우수 발명품 전시도 하고 있고, 뭐 캐릭터 대회에서 우수상한 작품들 이런 것도 전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문제를 내고 그거를 해결하고 해결을 하면은 또 상품도 주고 뭐 이런 거. 학생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경진대회 형태로 하는 겁니다. 학생들을 미리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진대회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요. 발명의 날 뭐 캐릭터 대회 같은 거 운영도 하고요. 발명 캠프나 현장 체험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국제직재산연수원에서도 하고 있고 발명협회 뭐 이런 데서도 캠프를 많이 가고 있죠. 거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쉽게 우리도 이제 따라가서 발명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현장 체험 학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들인데요. 저희는 겨울방학에 발명 교육 우수 학생들을 한 40명 뽑습니다. 그래서 뽑아서 차 한 대 대절해가지고 2박 3일 과정에 현장 체험 학습을 떠납니다. 주로 어디를 가느냐면 대덕 연구단지 주변을 돌아요. 그러니까 연구원들 보면 뭐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전자통신연구원, 뭐 기초연구원, 표준연구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보시면 홍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거를 2박 3일 동안 돌아다니면은 연구원만 한 6군데 정도 돌 수가 있어요. 6군데 돌고 중앙국립과학관, 그 다음에 화폐박물관, 지질박물관 이런 데 박물관도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특허청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발명의 전당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 하시고.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저희들 대전에 그 유성 유스 호스텔 그것도 싸고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숙소로 잡고 차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저녁의 시간에는 이제 발명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요. 학생들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사실은 카스트에 방문해가지고 그 휴보 로봇을 직접 본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어요. 근데 요때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이제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하고 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항우연, 네, 항공우주연구원.
거기하고는 아주 잡기가 어렵습니다. 1년치가 다 예약이 다 돼버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교사의 질을 넘을 수가 없죠. 학생 발명교육에서 발명교사의 질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발명 능력, 발명 지도 능력을 업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바쁘니까 오프라인 연수는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연수를 많이 갔죠. 다들 아실 겁니다. 지금 새롭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부분들 선생님들 많이 아세요. IP 티처라고 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하고 있는 원격 교사 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30시간짜리 5종, 60시간짜리 3종이 지금도 실시가 되고 있어요. 연간 한 6번 정도 하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발명교육을 시작할 때 여기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과정들을 다 들어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선 발명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틈 나는 대로, 이게 온라인 연수다 보니까 틈 나시는 대로 이거 좀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RP티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수 신청, 연수 그 안내가 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랑 약간 좀 달라졌네요. 30시간짜리 보시면 그 초등 발명 교수학습 길라잡이, 이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은 이거부터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교사이신 분들, 중등하고는 약간 좀 있어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에요. 요거는 이제 트리즈, 아이디어 발상기법 트리즈 30시간짜리 연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트리즈 40가지 원리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거를 학생 사례를 다 곁들여 가지고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즈 40가지 원리가 뭐냐, 플러스해서 학생들의 발명품, 그 발명대에서 수상한 작품들 있죠. 이런 작품들을 이 40가지에 다 이렇게 적용시켜봤어요. 그래서 학생들 지도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영재교육 30시간짜리예요. 이거는 만약에 영재 학급을 맡고 계시나 영재반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명 영재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교과 속의 발명 여행, 이것도 3시간짜리인데요. 이거는 발명과 과학, 발명과 디자인, 발명과 기술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학생 지도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발명을 시작할 때 이거부터, 요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죠. 발명과 과학, 발명과 기술, 그 다음에 디자인 쪽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재작년인가요? 생겨난 새로운 그 30시간짜리인데요. 중학교 1학년 기술교과에 발명 단원이 있는데, 요거를 지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교과에 나오는 발명 내용들을 이 안에서 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60시간짜리예요. 아주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발명 세계에서 살아남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발명과 창의력, 지재권, 그 다음에 발명 지도 능력, 배양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발명 이론, 창의력 개발, 발명반 운영, 지식재산권, 발명 설계, 지재권 창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명 교육에 대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거. 이 60시간짜리 하나만 들으셔도 전반적인 거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영재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60시간짜리예요. 30시간짜리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30시간짜리는 굉장히 좀 이론적인 측면이고, 이것도 물론 이제 이론적인 건 있는데 굉장히 심화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재학급이나 영재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발명 멘토링은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뭐랑 비슷하냐면 발명 세계에서 살아남기 60시간짜리랑 프로그램이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이때 당시에 이게 나왔을 때 멘토링에 대한 굉장히 이슈화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링을 어떻게 해주는 개별 지도, 이 분야에 좀 약간 더 특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이 프로그램들 좀 다 들으시면 웬만한 전문가급으로 다 올라가실 수 있어요.